이 나이에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에서 옷차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나이에 그냥 편하면 됐지 뭐 어때? 어릴 땐 그랬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던 시절이 있었죠. 피부도 탱탱하고 허리도 곱고 눈빛도 반짝였던 그때는 솔직히 옷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입어도 젊음이 다 커버해주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신가요? 거울 앞에 서면 예전엔 안 보이던 것들이 먼저 보입니다. 이마에 깊어진 주름, 살짝 처진 눈가, 굽어가는 어깨와 허리, 숭숭 비어가는 머리카락, 예전보다 흐려진 눈동자.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얼굴과 몸 여기저기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바로 지금 우리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다시 던져봐야 합니다. 이제 나를 대신해서 세상 앞에 서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젊음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옷차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멋 좀 내고 삽시다, 예쁘게 꾸미고 삽시다. 이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나이 들수록 옷차림이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나를 표현하고 때로는 내 안전과 존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인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천천히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옷차림이 더 중요해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세상에서 이런 말도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당신을 외모로 판단할 것이다. 참 잔인하지만 꽤 솔직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지 얼굴 예쁘고 잘생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정, 눈빛, 머리 상태, 어떤 안경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말해줍니다. 안경 하나만 바꿔도 이미지가 달라지죠. 굵은 테 안경을 쓰면 진지해 보이기도 하고, 얇은 무테 안경은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해 보이기도 합니다. 동그란 안경, 네모난 안경, 컬러 안경, 이 작은 액세서리 하나에도 나는 이렇게 보이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실려 있습니다. 하물며 온몸을 감싸는 옷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를 판단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선 몇 초, 지하철 안에서 마주치는 몇 초, 식당에서 스치듯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옷차림 하나로 우리의 인상은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저 사람 정갈하네. 저분 좀 지쳐 보인다. 왠지 가까이 가기 망설여진다. 문제는 나이 들어서입니다. 세월은 얼굴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주름과 흰머리, 퀭한 눈밑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를 대신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아직도 자신을 존중하고 있구나. 함부로 대해선 안 되겠다. 그 메시지를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전해주는 것. 바로 옷차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옷은 취향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인가라는 질문.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집에서 평소처럼 입는 옷이 있습니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난 트레이닝 바지, 슬리퍼, 대충 묶은 머리, 이제는 염색도 좀 밀려서 흰머리가 군데군데 올라온 상태.
집 안에서야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냥 쓰레기 좀 버리고, 고양이 쓰다듬고, 동네 한 바퀴 돌기엔 충분하죠.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길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머, 저분 괜찮으신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술 드신 건가? 노숙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세상은 겉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짐작합니다.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옷은 오래된 옷이지만 깨끗이 빨아서 주름을 잘 다려 입고 머리도 빗고 슬리퍼 대신 조금은 단단한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나갔다고 해볼까요? 그 상태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아이고, 저분 큰일 났네. 빨리 119부터 불러요. 제가 가방 좀 들어드릴게요. 이 차이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순간에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인가? 라는 무의식적인 판단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옷차림과 전체적인 정갈함입니다. 옷은 나의 역할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니폼. 세상에는 유니폼이 참 많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소방관은 소방복을 입고,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배달하는 분들은 회사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보는 순간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유니폼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 입던 정장, 중요한 회의에 갈 때마다 꺼내 입던 셔츠 한 벌, 발표나 강연 날마다 찾게 되는 그 옷, 상가집에 갈 때 꺼내 입는 검은 코트, 병원에 갈 때, 관공서에 갈 때 괜히 조금 더 단정하게 입고 가게 되는 그 습관. 이 모든 것이 내 역할에 맞는 옷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퇴를 했거나 반은 은퇴, 반은 현역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맡은 역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로서의나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나 친구들 모임에서의나 동네에서 교회나 성당에서 복지관에서의나 가끔 방송에 나가기도 하는 혹은 강의를 하기도 하는 나.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무대 위의 배우입니다. 배우가 역할에 맞는 의상으로 무대에 설 때 그 사람은 그 역할 그 자체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세상 앞에 서느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날, 동네 마트만 살짝 다녀올 날, 쓰레기만 버리고 금방 들어올 날이라 해도 머리를 한번 빗고 옷에 먼지를 한번 털고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는 것. 이건 나를 꾸미는 마음 이전에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비싼 옷 필요 없습니다. 정갈함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에이, 그럼 이제 옷 좀 사야 된다는 얘기네. 브랜드 옷, 좋은 옷, 비싼 옷, 그런 거 입으라는 건가?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나이에 옷에 큰돈 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깨끗한가? 다려져 있는가? 나에게 맞는 사이즈인가? 내가 입었을 때 자세가 펴지는가? 이 네 가지만 충족해도 우리는 충분히 품위 있는 어른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서아프리카 쪽 해변에 우리가 버린 옷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장면이었어요. 바다를 따라 흘러가는 옷더미 때문에 물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한동안 진짜 옷을 거의 사지 못했습니다. 아, 내가 산 옷이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쓰레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더 사느냐가 아니라 지금 있는 옷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입느냐입니다. 오래된 블라우스라도 잘 다려 입으면 새 옷처럼 보이고 몇 년 된 셔츠라도 깨끗이 빨아서 컬러만 잘 맞춰 입으면 훌륭한 외출복이 됩니다. 물론 체형은 변합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고 예상치 못한 살들이 여기저기 늘어납니다. 그럴 땐 새 옷을 산다면 딱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가능하면 스판이 있는 옷을 사자. 약간의 신축성 있는 옷은 몸을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도 라인을 정갈하게 잡아줍니다. 조금 살이 쪄도 줄어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남 눈치 덜 보고 내 멋에 더 충실해도 됩니다. 여러분, 요즘 지하철을 한번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하철을 탈 때 핸드폰을 잘 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봅니다.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 가방은 어떤 걸 들고 다니는지, 자세는 어떤지. 정말 재미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요,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정장을, 누군가는 운동복을, 어떤 분은 에코백을, 어떤 분은 명품 가방을, 어떤 분은 허름하지만 깨끗한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제 멋에 사는 시대가 되었구나.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조합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양복의 운동화, 수트의 배낭, 원색 코트의 회색 머리, 반바지의 구두. 예전 같았으면 저게 뭐야? 했을 조합들이 이제는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변화입니다. 자유가 늘어난 거죠. 다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유로워지되 그 안에 정갈함과 품위는 잃지 말자. 나이 들어서 빨간색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반짝이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실버 머리로 염색하면 어떻습니까? 옷이 깨끗하고 나에게 어울리고 자리에 너무 과하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는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막춤을 춰도 내 춤을 추어라. 이 시대의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이 개성의 자유입니다. 구두만 신던 여성들이 이제는 운동화를 신습니다. 양복에 항상 서류 가방을 들던 남성들이 이제는 배낭을 메고 다닙니다. 가능한 옷의 조합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모양도 같이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 눈치 보며 사는 세대를 조금씩 뒤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나의 멋을 찾을 때입니다. 세련돼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모임에 나가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유난히 크지도 않고 얼굴이 특별히 미인이거나 미남도 아닌데 어딘가 세련돼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옷이 깨끗합니다. 구김이 덜하고 얼룩이 없고 색이 바래지도 않았습니다. 사이즈가 잘 맞습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습니다. 몸에 적당히 맞게 편안하지만 흐트러지지 않은 핏. 색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온몸에 색깔이 5개, 6개씩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2, 3가지 색 안에서 균형 있게 조합합니다. 신발이 깔끔합니다. 구두든 운동화든
달코해진 느낌보다는 관리된 느낌이 납니다. 자세가 반듯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어깨가 쪼그라들어 있으면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다. 어깨를 살짝 펴고 고개를 들고 걷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충분히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세련됨은 얼굴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는 손길, 신경 쓰는 마음,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만들어줍니다. 10년은 젊어 보이게, 10년은 당당해 보이게.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어야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당당해 보일 수 있을까? 몇 가지 실전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떠올리면서 함께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상에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나이가 들면 몸이 자꾸 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헐렁한 옷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옷은 우리를 오히려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작은 옷은 몸매를 억지로 드러내면서 불편해 보이죠. 가장 좋은 건 몸에서 한 겹 정도 뜨는 핏입니다. 배를 너무 조이지 않되 몸에서 옷이 너무 떠다니지도 않는 정도. 셔츠는 어깨선이 자신의 어깨와 맞게 떨어지는지, 소매 길이가 손목과 잘 맞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2. 바지, 허리와 엉덩이에 맞게, 길이는 살짝 여유 있게.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보다 훨씬 큰 바지를 벨트로 꽉 조여서 입으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인상을 줍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내 허리에 맞는 사이즈를 한두 벌 마련해 두시면 좋습니다. 길이는 너무 길어서 끌리지 않게 구두나 운동화 위에 살짝 떨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3. 색, 한 벌에 색 2-3개면 충분합니다. 색 조합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기본색 한두 개, 포인트 색 1개. 기본색, 검정, 흰색, 베이지, 회색, 네이비. 포인트색,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와인, 머스타드 등. 예를 들어 베이지 바지, 흰 셔츠, 네이비 카디건, 검정 바지, 회색 상의, 빨간 스카프, 진청 바지, 흰 티셔츠, 노란 가디건. 이렇게만 입어도 충분히 산뜻해 보입니다. 나이 들어서 반짝이 원색 좋아지신다고요? 괜찮습니다. 다만 한 군데에만 포인트를 주시면 좋습니다. 상의가 강렬하면 하의는 차분하게, 하의가 화려하면 상의는 기본으로, 스카프나 머플러, 가방, 양말 중 하나에만 포인트 컬러. 이렇게만 해도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서 센스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4. 신발, 구두든 운동화든 깨끗함이 생명. 신발은 옷보다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깨끗한 신발. 이 사람 자기 관리를 하는구나. 헐어 빠진 신발. 이 사람 좀 많이 지쳐 있나 보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닦아주고 관리하느냐입니다. 구두든 운동화든 적어도 외출복으로 신는 신발 한 켤레는 늘 깨끗한 상태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5. 가방, 값이 아니라 간결함과 정돈. 요즘은 정장에 배낭을 매는 것도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너덜너덜하지 않고 너무 많은 물건이 삐져나오지 않고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가방. 가방은 나의 생활 방식을 보여줍니다. 에코백을 들고 다녀도 좋고 배낭을 메고 다녀도 좋지만 한 번씩 세탁도 하고 안에 오래된 영수증이나 쓰레기는 빼주고 간결하게 정리해두면 충분히 세련돼 보입니다. 6. 헤어. 색깔보다 중요한 건 손질된 느낌. 머리카락 색은 이제 정말 개인의 취향입니다. 염색을 하든 실버 헤어로 그대로 두든 짧게 자르든 길게 기르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대충 자고 일어난 머리가 아니라 오늘을 위해 한 번은 손을 본 머리인가? 흰머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흰머리조차 드라이기로 한번 정리해주고 빗질 한번 해준 머리는 나이든 멋이 납니다. MZ세대에게서 배우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꾸미는 용기. 저는 요즘 MZ세대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이들은요, 주어진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개명도 합니다. 진짜 원하는 얼굴을 향해 성형도 합니다.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면 남 눈치보다 먼저 시도해 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깁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살겠다. 이 에너지가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고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자유 덕분에 우리 세대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을 땐 양복에 운동화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장에 배낭도 웃기는 조합이었죠. 하지만 이제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나이 든 자도 자유롭게, 젊은 자도 자유롭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 자유 속에서 나이 든 나에게 어울리는 멋을 찾는 일입니다. 막 춤을 춰도 이제는 내 춤을 추면 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다리듯 인생도 다려지는 순간. 여러분, 옷 다려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요즘은 다림질도 귀찮아서 대충 널었다가 대충 말린 옷을 그냥 입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 먹고 셔츠 한 벌을 다려보세요. 구겨져 있던 옷이 증기와 열을 만나 주름이 쫙 펴질 때의 느낌. 생각보다 꽤 좋습니다. 아, 내가 이 옷을 다시 살려냈구나. 그때 문득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름진 게 옷뿐이었나? 내 마음도 내 인생도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주름져 간다고 느껴진다면 우선 내 옷부터 한 벌 다려보세요. 옷이 다려지면 생각보다 마음도 조금 펴집니다. 어깨도 펴지고 걸음도 달라집니다. 오래된 옷이지만 새 옷처럼 느껴집니다. 나이 든 몸이지만 다시 한번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젊음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젊음을 다시 입을 수는 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예전에 제일 아끼던 블라우스나 셔츠 한번 꺼내보세요. 냄새가 난다면 깨끗이 빨고 구김이 심하다면 정성껏 다려서 요즘 스타일에 맞게 살짝만 조합을 바꿔 입어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나를 가꿀 수 있는 사람이다. 개성은 결국 내가 나를 가꾸는 마음.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개성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타고난 얼굴? 남들보다 특이한 취향? 독특한 머리 스타일? 물론 그것들도 개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개성은 결국 내가 나를 직접 가꾸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남이 나를 꾸며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를 챙겨줄 나이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가꾸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입을 옷을 내가 고르고, 내가 입을 스타일을 내가 정하고, 오늘 어떤 이미지로 살 것인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 이미지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에 여러분께 제안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옷 한 벌을 꺼내보세요. 그 옷을 한번 다려서 입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아직 나는 괜찮다. 나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아직도 다듬을 수 있다.
그 순간 옷은 더 이상 그냥 천조각이 아닙니다. 옷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나를 말해주는 언어가 되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정갈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옷차림, 여러분의 멋, 여러분의 인생을 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